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할 때 거래원이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서 뭐 영향을 주면은 어떤 시각으로 이제 좀 매매에 녹여서 보나, 이런 것들과 매년 이제 뭐 새로운 장의 분위기를 접하면서 뭐 이래저래 극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돼요. 그리고 그 공매도가 좀 특이점이 모든 상장사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시행, 이런 특이점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전에 공매도는 이제 우량주 위주로 그렇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전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시장의 개인적인 영향력,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거래원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줘요. 주는데 모든 종목이 주냐? 모든 종목에 거래원이 영향을 주나? 이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종목별로 뚜렷한 정확히 말하면 거래원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는 영향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대다수의 종목은 사실 2번이에요. 첫 번째는 종목별로 특이 거래원이 뚜렷하게 보이면은 걔는 이제 영향을 주죠. 근데 반대로 대다수의 종목 특이 거래원이 뚜렷하게 안 보인다. 다 그놈이 그놈 같아. 이러면은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거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원을 좀 매매할 때 메인으로 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체크는 하거든요. 기본적인 좀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니까 얘도 당연히 봐야죠. 뭐 프로그램도 보고 거래원도 보고 뭐 호가 단위 이런 것들 보긴 보는데, 좀 이것만으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우선은 얘는 사실상 좀 후자예요. 거래원에 대해서는 조금 뒷전이에요. 거래원보다는 당연히 재료, 그다음 이제 차트, 시장에서 뭐 이제 주도주의인가, 뭐 실시간 관심, 이런 게 우선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도 거래원이 정확히 말하면 특이 거래원이 있으면은 걔는 이제 좀 잘 포커싱을 하는 거죠. 이 특이 거래원이 매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매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은 토요일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실시간 위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9시 43분. 하나 시스템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봤을 때 얘는 거래원이 어떻죠? 키움,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신한, 농협 뭐 요 정도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 거래원만 가지고 매매하기는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은 프로그램은 좀 특이했거든요. 프로그램이 사고 팔고 하다가 뒤에 여기서 많이 사고, 아니 사는 척, 정확히 말하면 많이 샀다기보다 한 100억 조금 넘겼었거든요. 사고서 패대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고 패대기 치고 여기서 저점 유지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사가지고 종가 차트 똑같이 움직였어요. 이 초록색이 주가죠. 밑에 깔려 있고 해서 얘는 아침에 프로그램이 사고 그 다음에 패대기 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여기서 프로그램이 다시 사면서 주가 같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얘는 이제 거래원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특이점이 있진 않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은 뭐 거래원을 가지고 이거 매매에 좀 영향 많이 주는데 이렇게 보기는 쉽진 않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얘도 뚜렷하게 뭐 보이진 않죠? 다 비슷비슷하죠. 키움, 미래에셋, 한투, 신한투자, 농협, 포스코홀딩스. 자, 얘는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는 금요일 날 안 하기는 했는데, 얘는 아침부터 외국계 거래원 모건 스탠리가 9시부터 장 마감까지 꾸준히 샀네요. 그럼 얘네들도 비슷하겠죠. 메릴 린치 옛날에 이제 수급 매매할 때 좀 단타로 갖다 엄청 유명했던 친구인데, 지금도 얘도 무난하게 끝까지 샀고, JP 모간 무난하게 얘는 좀 뒤에 등장을 했네요. 거래원 상위권에 처음에는 좀 이제 매도도 찍혀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아침에 내가 일찍 캐치를 하고 물량이 꽤나 많이 샀죠. 장 초반에 막 만 주씩. 얘가 금액이 30만 원이잖아요. 20, 30, 30만 원 단위인데 막 2,000주, 3,000주씩 사고 있어요. 2분마다, 1분마다, 1분 30초마다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캐치하면 와, 얘 엄청 많이 사네. 얘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거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원에 보이면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장점. 얘를 딱 봤을 때 거래원 보면은 무슨 생각 들까요?
시뻘겋잖아요. 외국계 거래원. 눈에 들어와요. 거기다가 외국인이 산다고 하면은 뭔가 트렌디해. 좋아 보여.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대놓고 사면은 흐름 자체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프로그램도 외국인이 좀 많이 주축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찍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거래원이 이렇게 대놓고 사면은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반대로 매도 거래원에 외국계가 아침부터 시원하게 팔고 있어. 그거 있었죠. 금요일날 알테오젠이 뭐가 팔았던 것 같은데, 얘가 거래원이. 알테가 아니었나? 거래원 중에 뭐 하나, 이 전날이었나 보네요, 알테는. 얘 말고서, 얘는 전날이었네. 이게 전날, 그 예시로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때 제가 JP 모건인가 뭐 해가지고, 매도 거래원 한 2등? 뭐 계속 아침부터 계속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장마감하고 1100억 이렇게 찍혔는데, 이런 케이스를 내가 빨리 보면은, 얘는 함부로 눌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거 외에 이제 뭐 잡주는 그렇게 좀 영향 없는데, 잡주 중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시총이 크지 않는데 특이한 거래원이 막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거래원들, 뭐 거래원이 진짜 다양하게 있거든요. 증권 우리가 모르는 거래원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말고 해가지고 세분서, 자 여기 증권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방금 뭐 키움, 미래에셋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신한이랑 외국계 거래원들도 잘 보이는 애들 잘 보이잖아요. 모건, 그 다음에 뭐 JP 모건, 그 다음에 뭐 메릴린치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익숙한 애들은 좀 많을 거예요. JP 모건 서울도 있고 뭐 골드만삭스, CLS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봤을 때 뭐 CIBM, 뭐 BNP 파리 이런 애들, 혹은 리딩 투자 이런 것들, 다이아도 요즘 안 보이죠. DS 투자증권 이런 곳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VI 금융투자, VI 걸릴 것 같아 얘가 사면은. 그 다음에 뭐 부국, 신영, 상상인증권 뭐 이런 거는 가끔 등장하죠. 유화 이런 것들, IM증권 딱 봤을 때 얘네 이런 애들이 있어? 싶은 애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 증권사에 대해서 들어봤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갖다가 이 상위 거래원 5개에 올라올 정도로 많이 이용하지가 않죠, 개인들이. 근데 이런 거래원들이 가끔 매수든 매도든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무언가 특이점이 생긴다는 거죠. 보통 이상한 애들이 딱 찍힐 때는 기타 법인일 때가 많기는 합니다. 뭐 외국계나 기관이 이제 그런 거래원 써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험상 보통 좀 기타 법인이기는 해요. 막 우리가 자주 정말 드물게 보는 애들은. 그래서 그런 종목은 딱 매수해 보이면은 걔가 막 계속 매수를 해? 그럼 그 매수세가 끊길 때까지, 그리고 물량도 좀 봐야겠죠. 분당 2분 간격, 보통 1분 30초에서 2분 30초 이 정도쯤으로 가지고 거래원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게 물량이 상당히 많아. 매수 막 상위 2등 뭐 1등에 있어. 막 키움을 제껴버려. 키움이 뭐예요? 개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래원이잖아. 근데 키움을 제낄 정도면은 오늘 그 거래원에서 뭔가 움직임이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랑 뭐 매도가 같이 막 상위권에 있어. 그러면 오늘 사고 팔고 뭐 자전거래 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뭐 한쪽에만 있어. 매수에만 1이야. 키움 제껴버리고. 그러면 그 거래원이 오늘 엄청난 금액을 사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매도 상위권에 있어. 오늘 엄청난 금액을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매도에 있으면은 그런 거래원의 매도 물량이 멈추거나 줄어들고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매수 안 하는 게 좋겠죠. 왜? 물량을 엄청 세게 팔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니까. 반대로 매수해서 세게 사고 있어? 그러면 걔가 매수가 멈출 때까지 좀 보면서, 내가 매수를 했으면 조금 더 홀딩할 수 있는 근거로 쓸 수 있겠죠. 막 얘가 이상한 거래원이 개인들이 거의 안 쓰는 진짜 특이 거래원이야. 막 와 이런 애도 있었어? 근데 걔가 막 매수 계속 찍혀. 그러면은 중간중간 뭐 9시, 10시 이쯤에서 뭐 잠정치 본다거나 했을 때 기타 법인이 막 매수 있어. 오늘 저 거래원이 기타 법인이 좀 사는 것 같은데? 기타 법인이 살 땐 좀 특이하게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래원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래원은 보긴 보는데,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거래원이 주축이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특이한 거래원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 거래원에서 매수든 매도세든 엄청 센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매매랑 좀 연동을 하는 거죠. 많이 산다 싶으면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사? 해가지고 같이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많이 팔아? 조심하는 거고 그 다음 외국계 거래원은 개인들한테 이제 좀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매도 외국계가 팔면은 어떻게 찍히죠? 파란색으로 찍히잖아요. 우리 주식시장 이렇게 JP모간, 모건스탠리, 삼성전자 딱 보면 안 좋아 보이죠. 사고 싶지가 않아. 얘네들 왜 팔아? 사고 싶지가 않아. 근데 아까 전에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시뻘게 얘는 뭔가 사고 싶어요. 이런 것들 투심에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 끼치는 게 있고 자 공매도는 뭐 결국 가봐야 되기는 해요. 뭐 항상 그랬지만 자 근데 일단 공매도는 우선 미리 겁먹기보다는 결국에 공매도가 시행되고 어떤 종목에서 공매도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은 그 이후 종목들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종목들 거래원을 조금은 더 빈도 높게 뭐 지금은 뭐 특별한 거 안 보이면 사실 그냥 1시간, 2시간 단위에 봐도 되거든요. 특히 이제 시장 상위 그 관심 쏠리면서 대금 터지는 애들은 잘 바뀌긴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거래원을 좀 잘 안 봐도 되는데 종목들 거래원을 조금 더 챙겨는 볼 것 같아요.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은. 그래가지고 공매도가 이제 보통 어떤 종목들에서 나올까요? 공매도 어떤 종목들에서 공매도가 어떤 종목에서 일단 나온다면은 보통은 공매도를 메인으로 치고 있는 거래원이 있겠죠. 그리고 그 거래원이 방금 이런 거랑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거래원의 상위권에 올라올 거예요. 보통은 보통 매도 거래원에 뭐가 특이하게 막 매도만 찍히고 있겠죠. 매수에는 잘 없는데 아니면 혹은 매수 매도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매수해서 뭐 한 10만 주 샀는데 매도는 막 50만 주, 100만 주 팔고 있어. 금액도 큰 종목인데. 그런 거는 이제 오늘 얘 뭐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 나올 때는 그 공매도를 좀 메인으로 많은 물량을 치고 있는 거래원은 매도 거래원의 좀 특이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매도 나오는 종목은 뭐 그날 내가 좀 봤다. 그러면은 단기간 그날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 공매도는 보통 장중에 갑자기 탁 하고 끊기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합니다. 지속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다면은 며칠 정도는 공매도 나왔던 종목은 굳이 좀 접근을 안 한다거나 혹은 그 공매도 거래원이 좀 사라지거나 하면은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좀 조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전에 지금 이번 공매도는 좀 특이한 게 이전에는 우량주 기준 우량주들만 했으면 우량주만 일단 공매도가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짜잘짜잘한 중소형 세력주들은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 종목 대상 공매도라고는 해요. 이게 시스템이 저 맞나 싶은데 일단은 그래가지고 공매도 일단은 중소형주들은 좀 어떻게 될지는 흐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중소형주 세력주는 원래 여태까지는 보통 공매도랑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배제시키고 매매를 하는데 상관없었는데 세력들이 결국 이 공매도를 이용하냐 마냐 공매도를 이용해서 원래 이전에는 그냥 뭐 좀 자유롭게 1차 상승 이후에 뭐 적당하게 좀 밀다가 이렇게 올라왔다면은 공매도를 이용해서 좀 급락을 만들려나? 뭐 이런 식의 좀 급락 패턴? 2차 파동 가기 전에 더 빠르게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버릴지 이거는 패턴 변화 좀 세력주에서 몇 달 정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은 우선 공매도는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단기간 급등한 종목이 보통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은 거래원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주 물량 이런 거 신용 잔고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신용융자 비율 많은 종목이 타깃이 될 확률이 높아요. 뭐 얘네들만 무조건 타겟 된다는 아닌데 이런 애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이 아니어도 우량주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막 2배, 3배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단기간을 빼더라도 주가가 우상향을 세게 했어. 안 밀리고 조정이 막 깊지 않고 1년 사이에 2배, 3배 올랐어. 그런 종목들이 좀 타겟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단기간 급등한 게 더 해먹기는 편하겠죠. 심리 측면에서.
주가가 하락한다. 신용융자 비율 많은 종목이 타겟이 되면은, 타겟을 하는 이유는 주가가 하락을,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신용융자 구간 넘어서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신용융자 반대매매 구간을 넘으면은 반대매매 등으로, 반대매매로 주가가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을 노리겠죠. 그래서 신용융자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 조금 더 잘 되기는 합니다. 왜? 얘네들은 적당히 밀기 시작하면은 반대매매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 비율 때문에 반대매매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거기서 반대매매 등을 통해서 단기간 더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급락한 구간을 이제 노리면 또 좋은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좀 날마다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용융자 비율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있진 않아요. 그래도 예전에도 그냥 보통 한 10%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좀 생각은 해야겠죠. 그 정도? 그래서 이번에 좀 궁금한 거는 이전에 계속 얘기 나왔던 뭐 불법 공매도, 대표적인 게 이제 무차입 공매도죠. 차입 안 하고서 그냥 공매도 때리는 거, 그런 거를 시스템으로 얼마나 충당하고 잘 막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도 공매도가 있을 때 시장은 도란은 갔습니다. 도란은 갔어요. 대신에 내가 이제 풀베팅한 종목이 공매도 타겟이 되면 정말 짜증나겠죠. 짜증나겠죠. 혹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잘 가. 추세 잘 타고. 근데 공매도가 생기면서 이게 더 잘 갈 법한데 갑자기 공매도 타겠다면서 팍 하고 밀어버리는. 예전에 대표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이 있었잖아요. 뭐 셀트리온 공매도 만들 때는 이것저것 뭐 그냥 악재성 뉴스 막 별의별 거 다 갖다 붙입니다. 17년, 2020년 이럴 때, 요때였던 것 같은데, 공매도 키워드가 제 기억에는 바이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로 막 1년, 2년 주주분들 좀 힘들어했던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공매도가 근데 결국 기업이 또 펀더멘탈이 멀쩡하고 하면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해요.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거는 뭐 이제 긍정적인 요소, 들고 있지 않는 분들한테는 주가 좋은 종목이 또 싸지면은 살 수 있는 건데, 들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열받죠. 뭐 멀쩡히 더 잘 갈 법한데 공매도 막 뭐 보고서, 공매도가 보통, 그리고 그 좀 잘 간 우량 기업을 타겟할 때는 뭐 이것저것 보고서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막 태클 걸 거 그냥 다 던져요. 왜? 그냥 시비 걸면은 어차피 사람들은 불안해 하거든요. 그게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태클을 걸 때 일단 걸고 나면은 어차피 사람들은 불안해 하거든요. 뭐 그냥 알게. 예전에 우리나라 뭐 이제 타블로, 타지뇨 이런 케이스처럼 공매도 그냥 뭐 이것저것 뭐 그냥 갖다 붙여요. 막 뭐 이거 불안하다. 근데 그게 사실이랑 전혀 뭐 거리감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갖다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대부분 그렇게 치죠. 그냥 일단은 긁으면은 저 사람은 이제 아프거든. 저 종목은 아파하거든.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공매도가 이제 불안감 조성하는 데는 그렇게 또 증권사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나쁘지만은 않다.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또 엄청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기관애인들이, 저는 공매도가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기관 외인들이 악독하게 이용하는 게 문제. 그리고 플러스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 개인들이랑 기관 애인들이랑 좀 공평하지 않다? 이거가 좀 큰 것 같아요. 개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부분, 기관 애인들도 뭐 보유 기간 좀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개인도 똑같이 제한 안 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갖다가 좀 맞출 건 맞추면은 문제는 될 건 아니지 않나. 그걸 공매도를 또 이용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또 내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려아연 같은 거는 숏 또 할만했죠. 이런 자리들에서 내려올 때. 이때 저도 지금 얘를 차트 오랜만에 보는데, 요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뭐 이런 구간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기 시작했을 때 지금 차트에 표시가 돼 있었는데, 얘 결국 원래 주가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50이든 뭐 60이든 이런 구간, 뭐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은 결국 원래 주가로 내려가겠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숏 같은 걸로. 근데 이제
불공평한 부분이 너무 큰 거죠. 무차익 공매도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자기 기관 애인들은 특히 그게 있잖아요. 증권사들 리포트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좀 악재성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맞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공매도 하려고 공포감 만들면은 무서워해요. 시장은.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시스템상 공평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좀 공평하게 만들고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여하튼 저도 공매도가 반갑지는 않습니다. 반갑지는 않은데 일단은 시행하기로 확정은 된 상태죠. 이제 된 상태이고, 공매도 하나만으로 막 시장이 급락 나오고 투매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공매도가 시황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분란지배, 부채질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요.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평상시에 포트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에서 더 짜증 날 수 있겠죠. 공매도 같은 경우 이게 또 하면은 시황이 안 좋을 때는 일단 개인들 심리 엄청 불안하잖아요. 톡 치면은 으악 하고 놀란단 말이에요. 지금 막 밤에 불도 없는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어. 얼마나 불안해요. 막 심장 쿵쾅쿵쾅 하면서 뭐 뒤에서 막 뭐 호랑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귀신 나오는 거 아닌가 막 하면서 막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바스락거려. 깜짝 놀라겠죠. 그런 것처럼 공매도는 시황이 안 좋을 때 분란지배, 부채질하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하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매도 시행 이후 지수가 밀린다면은 그런 걸 통해서 더 빠르게 시황 공포감 조성하는 경우는 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네, 이거는 일단은 뭐 이래저래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는 좀 관심 가는 게 중소형주들에서 공매도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을 할지, 그게 이제 조금은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세력들이 이용한다면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밀 수도 있겠구나. 원래 이제 좀 통계값보다 더 밀고 그런 곳에서 더 큰 반등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건 이제 좀 보다 보면 이제 내가 이용할지 그런 포인트를 좀 찾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뭐 금요일은 보니까 뭐 밀렸다가 트럼프 뭐 이런 것 때문에 밀렸다가 이제 뭐 파월이 좀 돌려놓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이래저래 걱정이 좀 다들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황이 분명히 불안하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대통령 기각 인용 이런 것 따라서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 더 출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지금은 좀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에 대해서 막 지금 함부로 늘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이런 낙폭 구간에서 이런 단기 반등 나올 때, 낙폭에서 뭐 분할 매수했다가 단기 반등 나올 때 막 예수금 바로바로 또 확보해, 그럴 수 있는 좀 트레이딩 실력이 아니면은 지금은 조금은 이번 달이랑 다음 달 이거 뭐 미국 시황이랑 우리나라 시황 이래저래 막 좀 폭탄성으로 왔다가 단기 급락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유동성이 탄탄하다 보니까 급락 나오면 좀 돌리고 이런 거는 또 화끈화끈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엄청 낮은, 와 이거 뭐 낙폭 과대해가지고 막 과매도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냥 하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조금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RSI 쪼쪼쪼쪼 요때 이제 70이었던 게 벌써 지금 40까지 내려왔어요. 120선 금요일에 좀 버티기는 했는데, 이런 시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폭탄 터질 만한 요소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